안녕하세요. 리치 플랫폼입니다. 미국장이 오직 실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어느새 금리 인상, 테이퍼링, 전쟁이라는 소음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현재의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여러 소음들과 결합되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가격 전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익의 중요성을 명확히 알려준 기업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오늘은 구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실적과 가이던스 덕분에 실적 발표 후 애프터장에서는 11%가 올라가고 다음날 주가는 7.37%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미국 시총 3위 기업이죠. 이렇게 큰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움직일 정도로 실적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지금 이 시장에도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잠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구글의 주식명은 알파벳이나 구독자분들에게 익숙할 구글로 명칭하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구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주식은 총 두 가지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알파벳 A와 알파벳 C가 있습니다. 각 주식의 차이는 의결권의 차이입니다. 알파벳 A는 의결권 1표, C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알파벳 C는 우선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C 사이에 있는 B주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알파벳 B주는 창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한 주당 의결권이 무려 10표나 있는 슈퍼패스 주식이죠. B주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주와 C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글을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4분기 실적, 이로 인해 확실한 이익력과 성장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를 잡은 유튜브의 매출 증가세, 마지막은 클라우드 점유율의 상승입니다. 또한 주식 분할로 인해 다우지수 편입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은 이번에 아마존이 40%나 성장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익률이 높다는 것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구글에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알파벳은 정말 많은 회사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 이외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글 파이버, 그리고 암과 노화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칼리코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는 웨이모,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이런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시죠? 사업 부문별 매출을 한번 보면 구글 서비스가 2021년 매출 기준 9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글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공시 자료를 보면 광고, 안드로이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맵스, 구글 포토, 구글 플레이, 구글 검색, 유튜브 등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구글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검색 서비스에서 나오는 광고와 유튜브 광고 수익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매출을 내주는 서비스는 구글 검색 엔진의 광고, 유튜브의 광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구글은 이 세 가지의 매출이 잘 나와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별 매출을 봤을 때 구글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는 알겠는데 아더 배치는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더 배치는 Emerging Business at Various Stag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웨이모, AI 분야의 딥마인드, 생명공학 분야의 칼리코, 양자컴퓨터, 구글 글래스 등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매출은 전체 비중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구글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결국은 광고 매출이 구글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이 과연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구글의 광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5개년 손익 계산서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위주로 쳐다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간 132% 증가한 2,5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21년 매출 증가율인데요. 작년 대비 무려 41%나 성장했습니다. 시총 3위 기업의 매출이 1년에 41%나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7년 261억 달러에서 21년 787억 달러로 20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21년에는 드디어 마의 30% 벽을 넘으면서 영업이익률 31%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17년 126억 달러에서 500%가 증가한 76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률이 11%에서 3배까지 올라 30%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이면 매출, 이익이면 이익. 구글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구글이 성장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의문에 구글의 4분기 실적이 답을 보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한 견고한 이익력을 보여줬을까요? 네, 대답은 예스입니다. 구글은 21년 4분기에 완전 하드캐리했죠. 자, 하드캐리한 결과를 간단하게 수치로 좀 봐볼까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서 753억 달러, 영업이익은 40% 증가해서 218억 달러, 순이익은 206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0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개의 지표도 순색이 없는 너무나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전 지역에서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그멘트별로 나누어서 한번 볼까요? 구글 프로덕트스 부분은 매출이 31%, 영업이익이 36% 성장하였고, 아덜배츠, 신사업 프로젝트 사업부는 매출이 7% 감소했고, 손실은 14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세그먼트별 매출 성장률은 가장 비중이 큰 광고 매출이 무려 33%가 성장했고,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많은 빅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5%나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 주요 지표들을 보면 영업 마진은 29%가 증가했으나 비용도 29%로 동일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10%나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투자에 전혀 부담이 없는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콜 이후 애프터장에서 무려 11%의 주가 상승을 이끈 호재는 바로 20대 1 주식 분할이었습니다. 공시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7월 15일에 한 개의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9개의 주식을 더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면 주식 분할을 액면 분할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가 과연 왜 호재일까요?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아지고 신규 투자자 유입도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구글의 작년 4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실적은 최고였고 앞으로 주식 분할 이슈에 대한 내용도 던지면서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어닝이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실적을 보여준 구글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저와 함께 성장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장 포인트는 유튜브의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작년 4분기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2억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등의 연계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 측면에서도 넷플릭스 대비 200만 명 이상 앞질러서 2천만 명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 생산을 위한 비용 증가가 이용자들의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넷플릭스에 비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들의 소비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포인트는 주식 분할로 인한 다우존스 지수 편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 자체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력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의 현재 주식 가격은 $3,000로 다우존스 지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이 미국 3대 지수인 S&P, 나스닥, 다우지수 중 다우지수에만 못 들어가 있는 거죠. $3,000나 되는 구글이 다우존스에 편입되면 구글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다우존스가 큰 변동성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대 1로 분할이 되어 $150 수준이 되면 다우존스에 편입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기관들이나 리테일 수요가 붙어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애플이나 테슬라를 통해 우리가 잘 보았죠. 때문에 주식 분할로 인한 다우존스 지수 편입도 구글의 주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장 포인트는 바로 AI와 클라우드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구글 CEO가 직접 2022년도에 AI와 클라우드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죠. AI를 유튜브 검색 등에 적용해서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4분기에 45%나 성장한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 3위이긴 하지만 점유율이 8%로 높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아마존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클라우드는 이익 측면에서 커머스를 제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입니다. 구글도 이 분야의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커지는 시장에서의 파일을 차지하면 유튜브 광고 매출에 이어 큰 성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글은 AI 논문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와 논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AI 회사 딥마인드, 자율주행 개발 회사 웨이모 등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좋은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강력한 성장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나 탄탄한 검색, 유튜브 광고 비임과 더불어 하나 흠잡을 것 없는 21년 실적,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성장 포인트까지 구글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구글 주식 투자를 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